책을 왜 너는 선정했냐고. 아, 예. 자기는 이제 이런 유사한 다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이제는 감동이 별로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어떤 진상을 그대로 알려주고 또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의지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이 또 100세까지 살았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 그 삶이 굉장히 전문가로서 그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분이 이제 이과계로서 이제 기계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어쨌든 많이 독일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이민 가서도 그걸로 계속 삶을 누렸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우리 온라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만 8시 지났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안 켜져요. 네? 카메라가 안 켜져. 세수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카메라가 끄는 걸로 나오고 여기서 지금 켜도 안 켜지는데요 계속. 나가서 다시 들어올게요. 네. 오늘 또 입장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 대표님이 제일 먼저 오셨더라면 좀 한주간 읽으셨거나 또는 추천하실 만한 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다른 분들이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읽은 책은 과학들이면 이상하게 빠져드는 과학책이라는 책이거든요. 과학들이면 이상하게 빠져드는 과학책 그렇게 된 책인데, 근데 책을 이번에 미보치과 가느라고 수요일 날 거기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디오북을 다운로드를 했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그렇게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 귀에 그래서 2배속으로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입문 쪽은 아니니까 조금 내용 위주로 듣는 거라 그래서 천천히 들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오가는 길에 거의 그래도 책이 한 3분의 2? 한 70%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책 그 안에 전체 그룹으로는 사람은 왜 그래? 공룡은 왜 이래? 동물은 왜 이래? 곤충은 왜 이래? 식물은 왜 이래? 이렇게 돼 있는데 식물 쪽 제외하고는 5장 식물 쪽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보니까 전체 좀 얇게 한 45개 작은 주제로 해가지고 쫙 나눠서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는 좀 이거 왜 이랬을까? 이런 대목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은 우리가 공룡은 멸종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니라 조류로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파충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룡을. 근데 그게 완전한 가설이 지금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 파충류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지금 파충류와 조류로 분화하기 전 단계, 그 정도 단계가
공룡의 단계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포유류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 예, 그리고 깃털이 비늘이라든가 피부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왜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이 짧은지, 그게 왜 날개로 이렇게 날개하고 대칭되는 조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 대비 공룡 역사나 그 이전에 또 이런 다른 역사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공룡이 멀쩡한 걸로 알았는데 또 새로운 특색이 또 있어졌다네요. 네,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미경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요즘 못 읽어가지고 그냥 집에 빌려온 책이 있어가지고요. Success Aging. 그래서 성공하게 나이 드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아침에 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면서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또 자녀들도 출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고 무능하고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공하는 그 노년을 보내려면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도전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며 그 어떤 성장이 멈추지 않고 젊은 사람 이상으로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제는 식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소식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실험에서 소식한 쥐들이 한 20-30%의 생명을 더 연장했다는 그런,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뭐 설탕, 가공식품, 육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오히려 채식에 가까운 식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또 평생을 위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 운동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소 공급,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머신을 타는 것보다는 주변을 이렇게 자연과 있는 공간들을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얼마나 어떻게 자야 하나 수면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세포가 복귀되고 정화되고 인지 처리를 활동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5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첫째, 취침 시간 2시간 전부터는 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가벼운 독서, 뭐 온육 요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상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각성주기라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햇볕을 쬐서 이게 낮이야. 그리고 밤에는 주무실 때는 최대한 껌껌하게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시원한 방에서 자래요. 네, 좀 이렇게 적정한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침에는 햇빛 받기. 또 5번째 자기 전에 일기 쓰기 하면서 그 다음날에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도 기록하라고 하고요. 네. 또 하루 이틀 이상 수면제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가 성공하는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이거는 노년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버트 그랜트라는 연구에서 75년 동안 걸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가장 인간에게 좋은 게 좋은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 좋은 관계라는 건. 그래서 확고한 사회 연결망은 가진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고한 연결망 하니까 우리 이런 디지털 모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의 꾸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그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들의 일기 쓰라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좋은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냥 화면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냥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아까 보다가 했는데 요 책인데 요거를 제가 PTP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해서 요 책입니다.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요 책이거든요. 김덕수라는 분이고 요 책인데요. 그 기능의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뭐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주로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체요법 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일러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도 의학 박사시고 그러신데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미국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만이 많잖아요. 비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훨씬 비만이 적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당뇨가 미국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이 아닌데 바짝 많은 마른 사람인데도 당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볼 때에 체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많이 먹어서만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분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이제 뭐라 하죠? 먹을 때도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유기농으로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몸에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에 또 기는 거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또 뻘 속에 있는 또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또 함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작 단계인데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것도 또 제가 참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러려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이런 책이고 이분이 김덕수 씨라고 저기 유튜브에 가면 닥터 덕 이렇게 나옵니다. 김덕수 할 때 닥터 덕 해서 유튜브에도 채널에 많이 나옵니다. 팔로가 10만 정도 되는 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읽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조경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신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인터넷에는 없더라고요. 재고가 없어서 서점에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서점에를 갔어요. 근데 없어요. 알라딘에도 없고 교보에도 없던데. 잠재의식의 힘. 상당히 유명했던 책이고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작가인 조셉 머피의 새로운 책이 작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챕터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부에 대한 잠재의식과 그 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한 이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의 초월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한 500페이지가 되던데 저는 이거 500페이지를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목차를 쭉 봤거든요. 일부가 이제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라라고 해서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그 책의 내용들을 한 15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잠재의식을 재구성해라 해가지고 일단 이제 꿈을 꾸라는 거, 꿈을 꿔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액션으로 이렇게 그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마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는 이제 잠재의식 안에 보물 창고를 열어라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 있고 3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 부자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 표지 장정에 보면은 이 책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은 책이 찢어질 정도로 매일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하는 독서 후기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 조셉 머피라고 하시는 이 분의 어떤 전체적인 그 잠재의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게 최근에 그 시각으로 다시 이제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생각하는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셉 머피를 알고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은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조셉 머피의 최근에 최신판의 그 책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책상은 그냥 한 권 다 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저 소중한 책으로 이렇게 간직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저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진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남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담자라는 책이 그 예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김세 장편동화나 소설, 산문시집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내담자를 한 200페이지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 내담자는 원래 상담할 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제목은 내담자지만 이 내용은 조금 그렇지 않고 약간의 성의학에 대한 것으로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제 요거를 그 이성열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서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이영진 대표님께 갖다 주면 이 대표님이 요약해 주시자 그래서 이거 유 대표님 요렇게 저번에도 좋은 방법이네. 네, 그거 저번에 그거 한번 요약을 한번 하셨었나요? 그래서 진짜 요약해서 주는 게 좋다. 그런데 아까 최미선 선생님의 저 최근 들어서 이게 눈이 막 무거워 떨리고 여기가 양쪽이 막 그런데
심하라고 건강도 심하라고 나쁜 데서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부가 떨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월요일 날 네, 고맙습니다. 강균환 대표님이 그 주신 책 때문에 그 앞전에 메타버스 그거 그 책 주신 것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 메타버스 독서 토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 메타버스나 플랫폼에 관련된 책이 여기 선물 받을 게 많은데 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주시는 대로 요약도 하고 실행에 그렇게 바로바로 옮겨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병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이모한테 선물 받았는데, 잘 안 보이네. 공정한 리더. 그 책인데, 이게 지금은 시대가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이고, 새로운 기준들이 또 생기고, 이런 시대인데 불확실한 이런 환경의 시대인데 그때 이 리더의 역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어떤 무의식적인 편견, 뭐 남자, 여자 이런 데에 대한 편견도 있고 또 우리 인종에 대한 그 편견도 있고 다양한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있는 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는 다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신뢰를 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 전체 16개 챕터로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장르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여성 비율이 여성이 이제 그 담원으로 있는 비율이 거의 그 여성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뽑고 또 이제 신발도 이제 그 구둣발 소리가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빼고 양말 신고 들어가서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5% 그 여성 단원의 그 숫자가 5%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저런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공정한 리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게 한 그런 책이니까 한번 초대를 해드리고 생각보다 다 읽지는 못했거든요. 이 책 읽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 3분의 1쯤 이제 읽다가 했는데 공정한 리더요? 네네, 공정한 리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하고 조금 비슷하네요. 조경래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키세요. 저는 이 책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예. 이 책인데 이 책은 그 미지연 작가라고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0살 대학 교수가 되면은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완전 정점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삶의 이제 끝에서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자기는 이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잖아요.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다 보고 이제 저 꿈을 향해서 오로지 꿈을 향해서만 달려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걸 딱 성취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암 선고가 떨어지니까 마치 그 로켓이 이제 그 준비를 다 마치 이륙 딱 하려는데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야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놓친 것들이 너무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으니까 놓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올린 거거든요. 글을 하나씩 올린 건데, 이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그 글들이 뭐 자기의 뭐 그 암투병기나 아니면은 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그 영혼과 깨달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무게 이런 것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한 걸 썼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봐보면은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 노르웨이 유명 대학에 이제 그 유학까지 갔다 온 건데, 그것도 에너지 숲을 위해서, 이 공기가 중국에는 공기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숲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냥 이제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 책을 완성한 게 아니라 그 지인이 받아서 이제 이 책을 완성을 하는 건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의 사랑을 나중에야 이제 많이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딱 한 줄, 두 줄인데, 이거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어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별이 되어서 영원히 빛난다는 것.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또 하늘로 가잖아요. 갈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 그런 거 없이 이제 돌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에 깊은 이제 공감을 주고 있잖아요. 뭐 느낌을 만들게 해주고, 정말로 내 마음에 별이 돼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조금씩 도우는 것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온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축사유라는 책을 지난번 일본 여행 가면서 가방에 넣어갔어요. 이제 저쪽 홋카이도에서 치료복장이 소양 의사실을 갔다 올 때는 한밤중에 이렇게 저녁 영시가 넘어가지고 폐가 진단이 오니까 밤에 이제 읽기 시작해서 여행 중에 다니게 됐습니다. 요즘 팽창 사회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축적 사회로 좀
이 특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 책은 홍성국이라고는 배우증권 사장이 썼던 책인데요. 부제로 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이 책 소개가 이렇습니다. 이런 벌어지는 모든 것이 수축사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나라는 출산율이 0.8도 안 되는 이런 인구 감소 사회에 살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공급이 과잉되고 또 그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로 보이는 이런데요. 그래서 이 홍성국 대표는 수축사회 기초 동인으로 인구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출산율도 1990년에는 여성 1인당 3.2명에서 2017년에 2.5명으로 이제 감소되는 2050년 되면 2.2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65세 이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인구도 2017년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수축사회로 진입을 가져오는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인데 인구 감소에서 소비는 줄고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후 변화 같은 이런 환경 같은 문제, 안전화 같은 지출이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데 대한 비용 지출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성국 대표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인구가 늘어가면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팽창 사회였는데 그게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늘어나면서 수축사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수축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홍성국 대표는 사실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얘기로 미래 인력의 국정관리 역량을 증진하라. 그러니까 어떤 개인은 조금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제학적으로 공간 범위를 확장하고 교육국가들과의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GDP의 80%를 넘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많고 세계 220여 개 국가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고도의 개방형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축 사회가 되면 이런 경제가 인지가 올 텐데 그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국민 개개인의 참여력과 다양한 역량을 증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보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끊임없이 암기하고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저출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참여력과 다양한 재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분 이 책을 2018년에 썼어요. 그때 말씀을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 교육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이 5년이 흐르면 왜 그렇게 이제 골든타임을 오늘을 갖느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생산을 투표해서 은퇴 후에 복지혜택을 수요 대상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고성장 시기에 2터 5리 족구도 잘 펼쳤고 IMF 예안기도 못 치고
2008년 글로벌 경제기도 잘 헤쳐나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홍종국 대표입니다. 이분이 현재는 해양 리서치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 관련 주제를 여러 가지 썼더라고요.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벌써 또 37분이나 됐네요. 축구도 늘고 발표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키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장 소장님이 최고 날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오늘도 최고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